2스텝 6구 퍼즐, 숫자 윷놀이 퍼즐입니다. 서양에도 유치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없다고 보고 요거는 한국형으로 이름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퍼즐인지 한번 보시죠. 네, 요거는 수리 퍼즐이네요. 네, 요건 수리 퍼즐. 도대체 어떤 퍼즐일까요? 자, 숫자 윷놀이는 서로 다른 숫자가 하나씩 적힌 윷들을 판 위에 올려놓는 퍼즐입니다. 그리고 그 윷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윷은 작은 네모칸 3개가 직선으로 이어진 모양 또는 크기입니다. 즉 1이라고 적혀진 윷은 이런 정도의 크기라는 얘기죠. 네모칸 3개가 연달아 이어진 크기. 그리고 윷은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만 놓아야 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깥의 숫자, 이런 숫자들, 이렇게 쭉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들은 그 줄에 놓여 있는 모든 윷에 적힌 숫자들의 합이다. 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2구, 1이구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숫자들의 합이다. 적어도 덧셈이 나오네요. 그래서 수리 퍼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윷끼리는 서로 겹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이나 2 같은 숫자를 더해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크게 연산에 도움이 될까요? 한번 보시죠. 수리 퍼즐이긴 하지만 수리만 가지고 풀리지는 않죠. 우선 여기에 합이 0이 되려면 적어도 이 칸들에는 어떠한 윷도 걸쳐 있지는 않아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이 되려면 자 한번 봅시다. 윷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맨 밑에 줄에 윷이 놓이려면 예컨대 이런 식으로 놓여야 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놓인다거나 그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렇게 놓일 수는 없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놓인다면 여기는 같은 숫자가 1이든 2든 들어갈 텐데 여기 덧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윷이 적어도 이쪽 칸에서는 연결이 안 될 것이다. 이 칸에는. 서로 이 두 칸이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의 두 칸에는 윷이 놓일 수가 없다는 거죠. 윷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윷이 놓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3 놓여 있죠. 여기 3이 적혀 있죠. 그러면 1과 2 윷이 다 이쪽 칸을 중심으로 놓여 있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윷이 놓일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이 올라면 적어도 현재 요 세 칸 중에 한 칸, 요 세 칸 중에 아무리 못해도 한 칸에는 1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요걸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1이 적힌 윷이 이 세로 방향이 아니라 혹시 가로 방향으로 놓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놓인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 1이지만 여기 2가 되죠. 요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1이 놓인 윷이 이렇게 된다면
이 세로줄에 놓인 유체 합이 2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1이라는 유치 필요한데 여기에서 숫자 윷놀이에서는 주어진 윷만 사용해야지 1이 하나 더 사용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윷만을 사용합니다. 1이 주어졌다고 해서 1을 2개 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세로로 놓여져야 할 것이다 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놓이기 어렵기 때문에 세로로 놓이려면 이렇게 놓이는 수밖에 없다. 1 여기에 1, 1, 1로 적어 놓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2는 여기에도 2고 여기도 2가 되려면은 이렇게 2가 놓여져야 여기에도 2, 여기에도 2가 만족되고 또 여기 3도 만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까다롭게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제를 보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직접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예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에서는 유치 3개가 주어졌네요. 1, 2, 3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풀어가는 방법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우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1입니다. 그러면 이쪽 줄에 세로로 1이 놓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이든 이런 식이든 이렇게 가로로도 놓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4라는 숫자입니다. 4가 되기 위해서는 1과 3 유치 이쪽 세로줄에서 1, 3 유치 어딘가에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과 4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이라는 유치는 이렇게 되었든 여기에 1, 또 여기에 1 이렇게 작용을 해줘야 될 것이다. 즉 가로로 이렇게 놓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이 놓일 곳이 대충 정해졌는데요. 또 우리가 볼 것은 이 2라는 숫자입니다. 2가 되려면 이 2라는 유치 이쪽에 어딘가에 또 놓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가 놓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2가 놓일 수 없을까요? 이쪽 하나 한번 보시죠. 이 칸에 만약에 2라는 유치 놓인다면 숫자 4를 합해서 4가 되는 경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2가 놓일 수 없기 때문에 2라는 유치는 가로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놓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도 여기와 여기에는 놓일 수가 없죠. 세로로. 그래서 2는 이렇게 놓이거나 또는 이렇게 놓일 수밖에 없다. 2라는 유층. 그거를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개 있는 이 3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3이 워낙 여러 개가 있어서요. 자, 유체 합이 3이려면 두 가지죠. 1 플러스 2가 되거나 그냥 3이 놓이거나 그렇죠? 자, 그런데 이 3이라는 유치 놓일 곳은 반드시 요 중에 한 칸은 지나가야 됩니다. 3이. 그러면 3이라는 유치는 놓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 좀 이제 좁혀지죠. 우선 3은 예를 들어 요 제일 밑에 칸에는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세로에도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요 중에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이 올 수 있는 것은 어디가 될까요? 만약에 이 3이 올 수 있는 게 이쪽에 걸치거나 이쪽에 걸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걸 살펴봐야겠군요. 여기서 3은 1 플러스 2 또는 3인데 문제는 2가 올 수 있는 곳이 여기 파란색 표시된 곳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오른쪽 아래 2 때문에 요 밑에 칸 중에서 한 칸에 반드시 걸쳐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3은 1 플러스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에 3에는 반드시 3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3이라는 요 유층 반드시 요 칸 중에 적어도 한 칸에는 걸쳐야 된다. 그렇다면 3은 이렇게 가로로 놓이거나 요쪽 칸 중에서 가로로 뭐 이렇게나 뭐 어떻게 놓이거나 또는 세로로 놓인다면 이렇게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놓일 수밖에 없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네. 세로로는 놓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3 유치 세로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어떻게 놓든지 간에 이 3에 모두 만족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제 1 플러스 2가 놓일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1 플러스 2가 얘가 되고요. 여기가 3이 돼야 되는 장면인데 세로로 놓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로로 놓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가로로 놓여야 되는데 가로로 놓이는 데에도 범위가 요 4칸에 국한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여기와 여기에는 3이라는 유치 요 두 칸은 반드시 걸쳐지고 그 다음에 여기 또는 여기 중에 한 칸에 걸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요 1이라는 칸은 여기 4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컨대 이런 식이나 이런 식 이렇게 가로로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은 그렇다고 치고 자, 만약에 여기서 3이 이제 이렇게 놓일 것이냐 3이 이렇게 놓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놓일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네요. 만약에 3이 이렇게 놓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조금 깨끗하게 3이 지금 이렇게 놓였다. 그러면 이미 여기 3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무것도 놓을 수가 없고요. 또 여기도 이제 아무것도 놓을 수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2. 요 2가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 3이 요 3이 1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 칸은 1이 돼야 됩니다. 1이 뭐 어떻게 놓일지는 몰라도 여기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4가 되니까는 그러면 1이 이렇게 돼야겠군요. 1이 이렇게 놓여주면 1과 4도 만족하면서 요 3이 1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1이 놓였기 때문에 2는 여기 놓을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3이 이미 만족돼서 아무것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2가 요 파란색으로 2가 놓여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가정에서 그냥 맞아버렸는데요. 이렇게 가정을 하다가 운 좋게 또 맞아 떨어지면 기분이 상당히 좋죠. 자, 이렇게 놓고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 3은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3도 만족을 했죠. 여기가 2, 여기 1. 그리고 요 1도 만족했고요. 요 4도 1과 3이 있어서 만족했고요. 요 3도 여기 3이 있어서 만족했고, 요 2도 여기 2가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다 만족했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혹시나 싶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만약에 아까 이렇게 3이 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이 3이 요 3과 요 3이 동시에 1과 2가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건데 1은 이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3과 요 3이 동시에 1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는 1 플러스 2이 돼. 얘가 1 플러스 2라는 걸 확정이 됐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가 될 수가 없다. 얘는 그러므로 3이 운이 놓여야 된다. 따라서 3이 약간 위치를 수정해서 이렇게 놓여져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단순하게 1, 2, 3이라는 세 개의 유치를 놓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는 수리적으로 찾아가다 보면은 비교적 좀 복잡한 생각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논리를 수반한 연산이고 또 숫자를 더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결과값을 주고 어떤 숫자들의 합인지 과정을 찾아내라는 역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 퍼즐의 문제를 하나만 제대로 풀어도 연산은 거의 마스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통해서 이 연산을 익히는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깊이 있게 익히게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 퍼즐은 조금 현재 이 PI 2스텝에서 주어진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이고요. 대회에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풀기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나는 왜 이렇게 풀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가라라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